안녕하십니까, 강희주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오늘의 헤이솔 시간에는요, 이제 기말고사 시험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어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자, 우리 발빠른 또 공부 열공하는 학생들 2학기 과정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 헤이솔 패밀리들의 글들도 아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헤이솔의 단골 손님이죠. 우리 단골 애제자님이죠. 강원빈 제자님의 오늘 질문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엊그저께는 시험 잘 봤다는 멋진 소식을 저한테 전해주면서 뿌듯하게 만들어준 우리 원빈 제자님, 2학기 때는 이제 100점 맞을 건가 봐 벌써부터 열공하고 있는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원빈 제자님과 그리고 확률, 경우의 수에 관계되는 따끈한 질문 만나보도록 할까요? 우리 원빈 제자님, 강원빈 제자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직도 텀블러로, 아니 앞으로도 계속 텀블러로만 시원한 물을 마시고 있답니다. 우리 시험 잘 봤다는 소식 전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자, 우리 이제 또 2학기 과정 남들보다 빠르게 달려볼까요? 우리 원빈 제자님 지금 처음 확률 부분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확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우의 수를 바탕으로 해서 확률이 진행이 되다 보니 이 경우의 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확률도 쉬워진다 라고 쌤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 경우의 수를 맨 처음에 배울 때 합의 법칙, 곱의 법칙, 그래 경우의 수를 빠짐없이 중복 없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법칙 두 가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맨 처음에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사건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 사건.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물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합사건, 곱사건이라고 표현을 해도 돼요. 하지만 이 합사건, 곱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고교 과정에서 사용을 합니다. 고교 과정에서 합사건, 곱사건. 자, 말이 어렵잖아.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는 조금 더 편하게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제 고교 과정에서 다시 한번 얘네들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확률에 관한 주요 문제들을 확인을 할 때 이제 바로 그냥 합사건, 곱사건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차이점은요.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은 중학교의 표현 방법, 합사건, 곱사건은 고교 과정의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그래 합사건과 곱사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똑같은 말이야. 얘네들에서 가장 구분을 해줘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었죠. 합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인 경우에 합의 법칙을 씁니다. 여기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무슨 말?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할 거야. 그래 내가 집에서 학교까지 갈 건데 버스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가든지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합니다. 우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얘를 선택을 하든지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할 거야.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얘네들이 겹쳐지는 부분이 일어나면 안 돼. 이걸 우리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로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합의 법칙, 내가 집에서 학교까지 갈 거야.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교통편을 확인을 해봤더니 버스를 타고 가는 노선이요. 두 개의 노선이 있는 거다. 그런데 지하철을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자, 지하철을 타고 가는 노선이요. 세 개의 노선이나 있다. 자, 이때 집에서 학교까지 갈 때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탈 겁니까? 아니죠.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할 거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버스를 탈 거야? 지하철을 탈 거야?
둘 중 하나, 바로 이런 경우 우리는 이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자, 바로 얘네들을 더해주면서 다섯 가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경우의 수를 구하죠. 그런데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요. 자, 바로 무슨 말? 얘네들이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하지만 시간차를 두고 연속적으로 우리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 이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집에서 학교까지 갈 건데요. 반드시 쌤이 준비물을 사갖고 오라고 했다. 문방구점을 거쳐야 되는 거야. 집에서 문방구점까지 가는데 두 가지 길이 있어, 두 가지. 그런데 문방구점에서 학교까지 갈 건데 여기까지 가는 길이 이제 세 가지 길이 있는 거야. 반드시 이분은 어떻게 할 거지? 집에서 문방구점을 거쳐서 학교에 가야 돼. 그래,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시간차를 두고 벌어지죠. 집에서 문방구점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학교까지 갑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동시에 꼭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돼. 이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야? 바로 2 곱하기 3, 6가지요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돼. 또는 그래, 시간차를 두고 집에서 문방구점을 거쳐 문방구점에서 학교까지 갑니까? 시간이 다를 수도 있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동전과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지 일어나는지 구분할 필요도 없지. 동전하고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거거든. 이런 경우에 바로 우리는 누굴 써? 곱의 법칙을 써줘요. 자, 우선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경우의 수에서 꼭 구분이 되어야 되면서 우리가 아주 많이 이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고, 우리 원빈 제자님 뒷부분에 확률을 배울 때 이것도 그대로 나온다. 그래, 합의 법칙 합사건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확률의 덧셈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곱의 법칙 곱사건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확률의 곱셈이라는 것도 만들어진답니다. 자, 선생님하고 오늘 해소 시간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좀 찍고 넘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2학기 남들보다 빨리 준비하고 있는, 열공하고 있는 우리 원빈 제자님. 자, 이제 2학기 때는 선생님한테 진짜로 100점 소식을 바로 안겨줄 것 같네요. 우리 여름방학 때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볼까요? 또 만나요. 파이팅!